안녕하세요. 청계천 칼럼 퀴즈쇼 금융학개론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융지식 완전 정복을 위한 금융학개론 퀴즈쇼. 우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식을 전하는데 얼마나 진심인지 알고 보면 쓸데있는 재밌고 유익한 퀴즈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퀴즈에 앞서서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퀴즈를 출제하시고 또 해설까지 해주실 예금보험공사의 대표 존잘남 차현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현진입니다. 네, 문제 출제 범위와 경향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프로가 돈에 관한 것이니까요. 돈과 금융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추렸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예금보험공사의 유망주의자 기둥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퀴즈쇼를 진행할 텐데요. 문제 진행 방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4개의 분야로 나뉘어지고요. 두 권의 책을 미리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비는 열심히 해오셨나요? 잘 읽어오셨나요? 네, 열심히 읽고 오긴 했는데 또 얼마나 잘 기억이 나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되긴 해요. 제가 문제를 살짝 보니까 난이도가 좀 상당했거든요. 금융 쪽 공기업에 있긴 하지만 금융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해서 원래 모든 분야가 좀 접근하기 쉬운 게 역사 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 쪽에 아주 식견이 넓으신 이사님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배워가려고 왔습니다. 경장님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공은 법학 전공입니다. 네. 법 쪽을 꽉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이따가 법 쪽 문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1번 고소비, 2번 구소비. 정답. 경장님이 제일 4번 빨랐습니다. 과소비입니다. 정답. 정답. 3번 인플레이션. 자, 이제 금융학개론 퀴즈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이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 미소가 2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나라를 표시하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경창님이 바로 올리셨어요. 1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1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답입니다. 네, 경창님 미소 2개 획득하셨습니다. 차현진 이사님, 왜 1번이 정답일까요? 첫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민간은행입니다. 다른 은행들은 그 나라에 하나씩밖에 없는 중앙은행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경창님, 답을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 네.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좋습니다. 경창님이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기 선택하겠습니다. 위기 문제 주세요. 일단 미소가 1개짜리입니다. 바로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개인의 투기가 아닌 경제정책의 오류라고 보기 시작한 계기는 뭘까요? 어떤 기관의 폐장일지. 찍기입니다. 확률은 20%예요. 창민님. 저 2번 증시폐장. 증시폐장. 네. 혹시 정확하게 알고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감으로 찍으신 건가요? 정확하게 모르고 찍었어요.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왜 하필 2번을 찍으셨죠? 제일 그래도 그럴듯해 보여서. 제일 그럴듯하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네, 찍기의 신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넘어가면서 경기 변동이 커지면서 어느 나라나 몇 번씩의 위기를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187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증시 폐장이었고요. 동시에 같은 날 뉴욕 증시도 문을 닫아서 그것을 계기로 그때 나왔던 말이 최종 대부자라는 말입니다. 1873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맞추신 창민님, 다음 키워드를 골라주시죠. 네. 그러면 저는 금리를 고르겠습니다. 금리편. 네. 미소 개수는 3개입니다. 자, 이거 맞추시면 바로 1등 달리실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고구려 때 진대법이 있었고 고려 때는 의창과 상평창, 그리고 조선에는 황곡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봄에 서민들의 생활 자금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원리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양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기독교 교리에 따라 이자 수취, 즉 대부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자를 받는 게 불법이 아니죠. 서양에서 대부업이 합법화된 계기는 뭘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님. 4번 16세기 피에타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21세기는 아닌 것 같고요. 21세기는 당연히 아니고 4세기, 3세기도 아닌 것 같아요. 4세기, 3세기 너무 이르고 네. 15 아니면 16인데 16으로 가보겠다. 정답은 4번 16세기 피에타법이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라이님 한 번에 미소 3개를 획득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 해설해 주시죠. 피에타법은 이탈리아 말로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에타 동상도 있지 않습니까? 1515년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 해서 만들어진 1515년의 피에타법이 대부업을 합법화한 법이었습니다. 왜 그때냐 하면 그 전에는 1492년 신대륙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식민지 정벌이 필요한 많은 돈을 이제 대량으로 모으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1515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피에타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금융기관의 미소 개수는 당연히 4개짜리겠죠. 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문제 드릴게요. 베니스의 상인 줄거리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유대인 고리대부업자 샤일록이 무역상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안토니오가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재판이 벌어지죠. 그러자 샤일록은 법정에 나와서 안토니오가 서명한 사용증을 보여주며 계약에 따라 4.1파운드를 도려내겠다고 나옵니다. 안토니오는 절체절명의 죽을 위험에 처하죠. 그때 만일 이게 있었다면 안토니오가 죽음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주영님. 2번 증권사 하겠습니다. 2번 증권사. 그 이유는 뭘까요? 3번 아니면 4번. 또 약간은 그때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봐서는 조금 초기 단계일 것 같기도 하고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금융 형태일 것 같고 그래서 남은 2번을 찍었습니다. 네, 과연 2번이 맞을지 오답입니다. 상민님, 네. 저는 3번 보험사 하겠습니다. 3번 보험사.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살점을 도려내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리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생길 위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드는 거니까 그런 이유로 3번 보험사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경창님과 라이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카드사로 카드로 좀 긁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보험사 무역에 대한 위험을 조금 보전하기 위한 걸로는 보험사가 맞지 않나. 그렇게 정말 맞을 것 생각합니다. 같다. 네.
정답입니다. 와, 예, 맞습니다. 보험사입니다. 샤일록 못지않게 안토니오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돈을 갚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 배 두 척이 아프리카에서 오다가 침몰을 하는 바람에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때 해상보험이 있었다면 안토니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해상보험은 셰익스피어의 저 희곡이 나온 지 100년 뒤에 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이번 찍기 영역에서는 우리 경창님이 미소 2개, 그리고 라희님이 미소 3개, 그리고 창민님이 미소 5개를 획득하셨고요. 없습니다. 주영님은 안타깝게도 미소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찍기 영역은 창민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창민님이 이번 찍기 영역 풀어보니까 문제 난이도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난이도가 쉬운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쉬운 것 같진 않지만 그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힌트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까 전에 그 대부업 뭐 21세기는 절대 아닐 것 같은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문제를 푸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1등을 달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오답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주영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누르셨어요. X입니다, X.